첫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이런 거야. 물질의 뭐에 대해서 수송에 대한 이제 문제를 가끔 애들이 물어보더라. 근데 그래프상 뭐 이렇게 표현된 거 있었지 않냐? 뭔가? 그치?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그 톡에도 같이 공유를 했는데 어떤 물질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 이렇게 세포를 집어넣었대. 그치? 그런데 자 바깥쪽은 무슨 농도냐면 자 요렇게 된대. 고장액이래. 이해되지? 그리고 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세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수송에서는 케이스를 몇 가지를 봐야 돼? 총 두 가지를 봐야 되지. 하나는 뭐라는 애가 있고 확산이라는 애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삼투라는 애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얘나 혹은 얘를 물어보게 돼 있다. 두 개를 물어봐 그냥 따로따로. 근데 문제가 섞여 있는 거야. 해설 자체가. 자 무슨 말이냐면 삼투라는 건 고농도 저농도 있으면 당연히 어디에서 어디로 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지? 매가 이동하지. 그러니까 물이 이동한단 말이야. 근데 확산의 경우에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뭐가 이동하는가? 용질이 이동하잖아. 그치? 해서 상황을 되게 이제 크게 바라보면 봐. 이렇게 뭐가 있어? 세포가 있고 여기 이제 고장액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애초에 세포를 맨 처음 이렇게 넣었을 때 뭐가 이동하는 거야? 용질이 일단 이동을 하는 거야. 알갱이의 크기가 뭐하네? 작은 용질이 이동한다고. 그러면 지금의 조건상 요 어디는 용액은 고농도가 되고 얘는 상대적으로 뭐 농도? 저농도가 됐을 때 요때 누가 이동한 거야? 아,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그럼 일시적으로 이 친구가 세포 안쪽에서 무슨 농도가 돼버려? 고농도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아, 용질이 이렇게 이동을 해? 알갱이들이 이동을 해서 얘가 고농도가 된 거야. 그치? 그러면 아, 여기가 고농도네? 하고서 물이 따라가는 거야. 이해가니? 아, 일시적으로 고농도가 돼버렸으니까 물이 이렇게 훅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세포가 점진적으로 뭐해질까? 사이즈가 막 커지겠지. 그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 세 개 나누면 요 파트가 바로 뭐가 증가하는 거야? 부피가 증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 근데 대전제가 뭐였어? 바깥쪽이 뭐였지? 고농도였잖아. 용질의 종류 자체가 하나일 수는 없는 거잖아. 이해되지? 어떤 물질 X라는 애도 있을 거고 Y도 있고 Z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물질들 때문에 결국은 바깥쪽이 무슨 농도가 돼? 고농도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물이 정신 차리고서 아이씨 여기 아닌갑다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지. 이해가? 그게 바로 뭘 이야기해? 요 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므로 결국은 세포의 부피는 뭐해서 줄어서 안쪽과 바깥쪽에 뭐 농도가 맞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거를 우리는 뭐라 이야기한다? 농도 구배를 맞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는 얘 혹은 얘를 물어보는데 특히나 사실 통합과학에서는 확산을 물어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겠죠. 단순 확산인지 촉진 확산인지. 그런데 이 문제는 뭐가 돼 있는 거야? 두 개가 섞여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또 하나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막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봐라. 자, 얘가 뭐야 이제 인지질인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에 막 단백질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기본은 뭐야? 아, 바깥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요. 뭐를 하는 거지? 인지질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단순 확산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건 뭐야? 촉진 확산에 해당되지. 그치? 근데 케이스가 몇 개로 나누어져?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지. 뭐 때문에? 요 친구 때문에. 이 단백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통로 단백질이라는 애가 있고,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운반체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봐라. 여기에서 이제 절대 섞지 말아야 될 건 통로 단백질의 경우에는 뭐가 이동해? 이온이 이동하는 거고, 운반체 단백질은 사이즈가 그나마 큰 애들이 움직이는 거잖아. 맞지? 그럼 물어볼게. 얘는 수동수송이고 얘는 능동수송이야? 케이스가 결정이 돼 있어? 그건 아니지. 아, 어떤 단백질에 따라서 결국은 이 친구가 뭐를 사용하게 되면 ATP를 사용하면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능동수송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막 단백질을 통과하면 능동수송이냐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지. 물질이 바깥쪽에 있고 이쪽에 뭐가 돼? 고농도가 되고 상대적으로 안쪽에 뭐가 됐을 때 저농도가 돼. 그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세포막을 통과하는 경우 혹은 막 단백질을 통과하는 두 가지의 케이스는 고 농도에서 저 농도로 뭐가 이동했으니까 용질 이동했으니까 결국 얘는 수동수송에 해당되는 거고, 또 하나 운반체 단백질을 통과할 때 이 운반체 단백질의 형태가 뭐가 일어나요? 변형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변형이 괜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뭘 사용해야 돼? ATP를 사용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그 상황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능동수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 여기까지. 자, 해서 확산과 뭐에 대해서 3투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애들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해서 많이 묻는데, 자, 상황을 봅시다. 판의 경계는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 경계 뭐 이런 거는 안 할게 이제. 보통 이렇게 문제를 보다 보면 그림에서 이런 게 나와. 이렇게 썰려 있는데 대충 썰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동그라미, 세모, X 표시가 돼 있어. 다시 동그라미, 세모, X 표시가 돼 있어. 이해되지?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X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야? 각각의 누구를 이야기해? 지진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돼? 다시. 지진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천발 지진이라는 애가 있고, 또 하나는 중발 지진이 있고, 마지막 뭐가 있지? 신발 지진이 있지. 그치? 근데 아까 너가 질문했을 때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선생님의 경우에는 문제를 볼 때 그냥 뭐만 본다고? 신발 지진만 보는 거야. 왜?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너무 많잖아.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표적인 예시로 뭐도 있을 수 있고, 해구도 만들어질 수 있고, 해령도 있을 수 있고, 그치? 변환단층도 있잖아. 그래서 이 천발 지진을 바라본다는 건 문제를 풀 때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포인트로 잡았던 건 중발 지진은 뭐였어? 얘는 충돌형이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뭐의 경우에는 신발 지진의 경우에는 뭐였어? 섭입형이었지. 이해되니? 그러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 이게 땅인데 여기가 바로 뭐야? 단층이야. 그래서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건 거의 대부분 자, 뭐 신발 지지니까 섭입형이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땅 아래쪽으로 이렇게 땅이 이렇게 내려갔다고 치자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까? 여기는 지진이 뭐해?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얘는 중발, 이쪽은 신발 지진이 일어날 거 아니야. 자, 조건 나눠야겠지. 몇 킬로에서 대충 70킬로, 그 다음에 300킬로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지층에 무엇을 본 거야? 단면을 본 거지. 이 말인 즉슨 자, 요 동네가 A고 요 동네가 B라 가정하면 결국 A에서 B 방향으로 뭐해? 섭입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를 어떻게 봐? 표면으로 바라보는 거야. 표면으로 바라보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된다고 치자. 그럼 지금 미안해. A에서 B 방향으로 땅이 이동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요 동네는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럼 얘는 뭐? 중발 지진. 그리고 얘는 신발 지진이 일어나겠지. 이해돼? 그래서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멀어져. 뭐가? 신발 지진이 멀어지면 결국 안쪽으로 뭐 하고 있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 다시 정리할게. 판의 경계를 볼 때 단층을 바라보게 되잖아. 단층을 바라보면 총 지진의 종류는 몇 가지로 나눠져? 세 가지로 나눠지지. 1번 무슨 지진?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으로 나눠져. 그치? 근데 문제를 볼 때 난 뭘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신발 지진을 바라보라고.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신발 지진이 뭐죠? 멀어진다면 그쪽으로 땅이 뭐 하고 있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줄 알아야 되겠지. 이해돼? 자, 하나 더 이야기할게. 자, 땅덩어리 구조물에서 뭐라는 애가 나와? 단층이라는 애가 나와. 자, 정리한다. 봐봐. 땅이 일반적으로 딱딱한 땅이 있을 수 있고 물렁물렁한 땅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땅이 이렇게 쌓였어. 땅이 올바르게 쌓였대. 그럼 이렇게 올바르게 쌓인 얘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 정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정합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땅에 층이 있다고 해서 지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됐지? 자, 올바르게 쌓이는 걸 뭐라고 한다고? 정합이라고 한다고. 그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 B, C 순서대로 쌓이게 되면 정합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A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 그런데 C는 나이가 되게 조금 먹었고 C는 중간에 해당돼. 그 말은
뭐하고 뭐가 B하고 C가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올바르게 쌓인 게 아닌 거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지. 부정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지층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정합이 된다라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되지. 여기까지 됐지? 자, 땅이 움직이는 케이스는 총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수직 운동, 하나는 수평 운동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죄다, 융기, 침강, 위아래로 내려가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좌우로 움직이는 걸 배우는 거야. 이해되지? 그 말인 즉슨 요 땅에 힘을 가해야 되는데 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1번.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할 수 있고, 맞지? 혹은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버리는 힘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케이스를 두 가지를 일단 정리하면, 자, 보세요. 1번. 첫 번째 케이스는 땅을 이렇게 뭐 했대? 잡아당겼대. 그럼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걔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래? 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땅을 뭐 해버려? 밀어버려. 아, 그러면 뭐가 작용한대? 횡압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횡압력이 작용한대. 다시. 힘이 가해지는데 힘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잡아당기면 장력, 밀어내면 횡압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그 상태에서 자, 상황을 봅시다. 자, 올바르게 쌓인 땅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뭐라고 이야기했어? 정합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땅이 딱딱하단 말이야. 딱딱하면 얘가 이렇게 끊겨.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라. 요 상태에서 케이스가 몇 개로 빠질 수 있냐면 두 개로 또 빠질 수가 있어요. 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맞지? 혹은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어떻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지?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흔히 직관적으로 아, 얘 위로 올라왔네? 아, 얘가 위로 올라왔네? 를 보잖아. 그걸 보면 안 돼. 요 동네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정리할게. 방금 선생님이 점선으로 걷던 요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됐지? 다시 요 부분 단층 면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나서 요 사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해야 돼? 상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단층의 경우에는 위로 올라오는 걸 상반이라고 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걸 하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시 간다. 봐. 땅이 있는데 이렇게 끊겨서 얘가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 돼? 그러면 이제 G1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석탄이나 응회함 뭐 이런 거 있지. 석탄이 어때? 검정색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석탄층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껌하다고 되게. 그러면 얘가 눈에 되게 잘 띄지 않을까? 맞지? 그치? 이걸 이제 건열 혹은 열세층이라고 얘기하거든. 건층 혹은 열세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기준으로 단층이 이렇게 단층이 있는데 요 층 자체가 어떻게 됐어? 위로 올라와 있지. 이해돼? 다시 이렇게 연결돼 있는 애가 위로 올라와 있어. 어디가 위로 올라와 있다고 이야기해야 돼? 아래쪽이 위로 올라와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반이 위로 올라올 경우에는 뭐가 돼? 장력이 작용하는 거야. 한 번 더. 하반이 위로 올라올 경우에 뭐가 돼? 장력이 작용한다고. 그럴 경우로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읽어봐. 정단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반대로 이 케이스를 거꾸로 그려봐. 그럼 자, 단층이 있고 얘가 이렇게 끊겼는데 방금 표시했던 빨갱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겠지. 그치? 이번에는 뒤집어 볼까? 얘가 누구야? 아, 단층 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니까 얘가 상반이 되는 거지. 이번에는 상반이 위로 올라온 거야. 그치? 내가 단톡에 아마 남겼을 거야. 상반이 위로 올라오면 얘는 뭐가 돼? 횡압력이 작용하는 거라고. 그걸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역단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정리할게. 정단층의 경우에는 장력이 작용해. 그래서 예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기 지읒 있고 여기 지읒 있다고 생각하라 그랬어. 아, 정단층에 장력이 작용하는. 그러면 하반 자체가 위로 올라온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헷갈리니까 딱 하나만 하자고. 누구의 경우에?
횡 압력이 작용했을 때 뭐가 만들어진다? 역단층이 만들어진대. 그럼 이 역단층은 상반이 어떻게 돼야 돼?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되지? 자, 또 하나. 지금까지의 케이스는 땅이 딱딱할 경우야. 그치? 근데 만약에 땅에 물성이 있어요. 물컹물컹하대. 그 말인즉슨 횡압력이 작용해도 얘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지. 땅이 이렇게 휘어질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역시 윗부분, 위로 올라왔네? 아래로 내려왔네?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야. 뭐를 확인해야 된대?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습곡 축면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기준으로 방향성이 얘가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니? 그치? 그럼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볼록 튀어나왔지? 배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야? 얘를 배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데? 향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됐어? 정리할게. 단층이 있어요. 단층이 원래 올바르게 생긴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 정합이라고 얘기한다고. 정합. 됐죠? 정합이고 정합에 힘이 작용하는데 케이스 몇 개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장력 작용하고 또 하나는 횡압력 작용하는 거야. 장력의 경우에는 뭘 만들어? 정단층 만드는 거고 횡압력의 경우에는 역단층과 누구를 만드는데? 습곡을 만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야? 횡압력이 작용했어? 역단층이 만들어졌어? 그 말인즉슨 단층 면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와. 누가? 상반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지. 이해되지? 다시 두 개 정리할게. 판의 경계에서 판 띡 봤다고. 띡 봤어요? 그 말인즉슨 여기가 판의 경계이다. 근데 지진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천발, 중발, 신발이 있는데 우리가 포인트로 잡는 건 중발 지진, 충도령. 요거 두 번째. 신발 지진, 서비평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지도를 봤을 때 흔히 어떻게? 점땡이 뭐 이렇게 세모, X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신발 지진만 찾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걔가 안쪽으로 깊이 들어갔겠지. 그 말인즉슨 얘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자, 하나 더 설명할게. 자, 하나 더. 정류작용, LED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난감하네. 자, 봅시다. 양이 많죠? 자, 전기부터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 자, 전기는 이제 두 가지를 배웠어, 중학교 때. 하나는 직열, 하나는 병렬을 배웠지. 다시. 전기는 하나는 뭐? 직열, 또 하나는 뭐 병렬을 배웠다고.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수업했던 내용은 직열, 병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이야기해? 하나는 직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교류를 이야기하는 거야, 일단. 그럼 상황을 봅시다. 전선이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전선이가 이렇게 있어. 자, 얘가 A고 얘가 B라 가정을 하면 전기는 보통 어떻게 흘러야 돼? 방향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A에서 B 방향으로 전기가 흐른데 그 말인즉슨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배웠지. B에서 A 방향으로 뭐가 이동해야 돼? 전자가 이동해야 된다고 배웠어. 그치? 불변이야. 변하지 않는 거야. 다시 그 말인즉슨 다시 A에서 B 방향으로 무조건 전기 흐르는 거지. 그거는 예를 들어 얘가 3V 작용했어. 그럼 여기에 5A가 흘렀대. 그럼 계속 몇 암페어? 5A 흐르고 있는 거야. 3V 계속 작용하고. 그치?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해? 직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야기했잖냐? 야, 직류는 누가 발명했어? 에디슨 아저씨가 만들었고 교류는 슬러 형이 만들었어. 테슬라 아저씨가 만들었다고 쳤어. 그러면 직류의 경우에는 자,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윗동네가 플러스고 아랫동네가 뭐라 가정해? 마이너스라고 치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계속 흐른다는 거지. 물리에서 뿔마가 뭘 이야기해? 방향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에선 A에서 B 방향으로 계속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는 양 자체가 뭐가 돼? 일정하다는 거야. 이해되지? 두 번째, 교류의 경우에는 자, 그래프 다시 그린다 봐라. 교류는 이렇게 흐른대. 이렇게. 난감하지 않냐? 그럼 질문.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 가정하자. 그럼 여기에서 공통점은 뭐야? A하고 C가 방향이 같은 거고, 맞지? 그리고 누구하고 누구? B하고 D가 방향이 같은 거야. 다시 A하고 C가 플러스 방향이라면 얘 이렇게 흘렀다고 치자. 그럼 누구의 경우에는?
D하고 B의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전기가 흘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속된 말로 왔다리 갔다리 그래. 와리가리 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이해가? 그럼 요 상황에서 결론 이야기할게. 결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이 교류를 이렇게 단일 방향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방금 선생님이 없애버렸지 않니? 누구하고 누구를? B하고 D를 없애버렸잖아. 그럼 방향상 누구하고 누구만 남았어? A하고 C만 남았지. 여긴 두 가지 특징이 있지. 하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 전류의 양 자체가 달라져. 전류의 세기도 달라지는 거고, 그치? 또 하나는 각각의 뭐가 존재? 방향이 있었는데 그 방향을 뭐로 맞춰버렸어? 읽어봐. 단일 방향으로 맞춰버린 거잖아. 그치? 그걸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정류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 정류작용이 왜 일어났냐는 결국 예전에 수업을 했다시피 LCD와 누가 있는데 LED가 있는데 이 친구들의 족보가 다르다며. 그치? LCD의 경우에는 가늘고 긴 분자라고 이야기하는 뭐? 액정으로 만들어진 거고. 오케이? 그래서 각각 평광판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뭐가 있고 수직 평광판. 하나는 뭐? 수평 평광판이 있어. 저 납을 가하면 가운데 있는 가늘고 긴 분자들이 고정되니까 빛이 통과한다, 통과하지 않는다? 통과하지 않는다고 배웠어. 그치? 헷갈리지 말라 그랬다. 다시. 저 납을 가하면은 가늘고 긴 분자들이 고정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빛이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배웠어. 이해되지? 얘는 반도체가 아니지. 얘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액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C를 보라 그랬어. 크리스탈의 약자라고 해야겠지. 맞지? 자, 지금의 상황은 이제 뭘 설명하고 싶은 거야? LED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LED는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반도체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지?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무슨 반도체가 있고? P형 반도체가 있고 또 하나는 N형 반도체가 있어. 맞지? 그러면 P형 반도체는 영어로 파지티브,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의 마이너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네가 왜 플러스가 됐고 마이너스가 됐겠어? 어떤 물질을 집어 넣는데 반도체에 도핑을 시켰는데 그게 15족짜리를 집어넣고 어떤 애는 13족짜리를 집어넣대. 그러면 물질 하나당, 그러니까 원자 하나당 각각 공유할 수 있는 어디가? 선이 총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15족짜리가 들어간다는 건 전자가 하나가 남는 거고 13족이 들어간다는 건 전자가 하나 뭐해? 부족하다는 거잖아. 그 부족한 걸 물리에서 뭐라고 표현해? 플러스 양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P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누가 존재하는 거고? 양공이 존재하는 거고 N형 반도체는 뭐가 존재해? 전자가 하나 더 많은 거지. 이 친구들 두 개를 뭐해? 이렇게 붙여버렸어. 걔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PN 접합. 네 글자로 다이오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됐지? 그럼 다이오드는 결론 이야기할까요? 자,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전자는 무조건 어디? 양공을 채우려고 든다고. 그럼 위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전자의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겠지. 그치? 그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 결정이 돼 있는 거야. A하고 B라고 치면 현재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기가 흘러야 돼? B에서 A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지. 그치? 그걸 바로 무슨 작용이라고 하는데?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그랬어. 이해되지? 얘를 추가적으로 연동시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런 애가 있어요. 총 몇 가지가 이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배웠더만 2m 베이스 컬렉터라고 얘기했고, 그치? 다시 2m 베이스 컬렉터라고 얘기했지. 세 개가 붙어 있으니까 뭐가 돼?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고. 이해돼? 그리고 각각 전류가 흐르는데 누구 더하기 누구? 1번하고 2번하고 3번 있으면 몇 번 더하기 몇 번이 몇 번이야? 그치? 2 더하기 3이 몇이 돼? 1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 말인즉슨 한쪽은 전기가 흐르고 한쪽은 전기가 안 흐르지. 그래서 온 오프가 되니까 자 얘는 무슨 작용을 할 수 있고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맞아? 2번 더하기 3번 1번이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1번에 뭐가? 흐르는 양 자체가 많아지잖아. 그치? 커지니까 무슨 작용을 한대? 증폭 작용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정리할게. 자, LED에서 나오는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지? 하나는
다이오드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트랜지스터가 존재하는데 이 모든 건 다 불순물 반도체로 만들어진 거야. 불순물 반도체 갑자기 14족 애들을 뭐라고?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거고 도핑하는 애들을 불순물 반도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 특징상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무슨 작용이 있고 정류 작용을 하는 거고. 그치?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방금 이야기했던 누구하고 누구? 스위치 작용과 증폭 작용을 한다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해되지? 칠판 정리하고 이제 생명탈 다시 나갈게.